반갑습니다. DSA 김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동안 이제 유튜브나 카페에 이제 댓글로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고, 일단 경찰직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이제 댓글 달아드릴 수 있는 건 달아드렸는데 좀 애매한 부분만 추렸어요. 추려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경찰직 면접과 체력에 관련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압박 질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저한테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닌데, 좀 이제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뭐 음주운전자는 면접에서 컷을 시켜버린다더라. 그 다음에 뭐 학폭 출신은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카더라 통신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그러한 과거 기록이 있어서 불안한 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전조사서 때 이쪽 유일하게 이상하게 좀 경찰직 부분에 비전문가 분들이 많다 했잖아요. 비전문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상하게 이러저러하게 코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바로잡아 드리는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아마 남 탓이라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 어떤 취지로 했는지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사전조사서를 할 때 제가 그러한 내용들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그러니까 악력을 측정할 때 이제 새끼손가락부터 그러면 해야 되냐,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순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선생님 분명히 사전조사서 무료 영상 강의에서 사전조사서는 인적성과 마찬가지로 심층 면접의 사전 진단 도구에 불과하니까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서 가라 했는데, 이제 체불자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들어갔을 때 사전조사서를 성의 없게 적었다고 면접관이 질책을 하셨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의 취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봐라, 면접관이 사전조사서 성의 없이 적었다고 질책했으니 사전조사서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반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 질문의 요지가.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내용이 어떻게 사전조사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례인가요?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은 성격이 급하다고요? 이제 성격의 단점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성격이 급해서 경찰 업무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당신은 당신의 성격의 단점이 급하니까 경찰이 안 맞아라고 질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 수험생이, 야, 경찰직은 성격 급한 사람 안 좋아한다더라.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들은 성격 급하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경찰직들의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코칭하는 형태라고요. 심층 면접에서는, 특히 공안직에서는 제가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압박 상황을 연출을 해요. 이거는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통령 경호실 갔을 때는 6단계, 총 6단계로 진행을 했는데, 6단계는 아예 그냥 압박 면접 코스였어요. 기록을 보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 지원자를 푸시해요. 막 압박을 넣어요. 진짜 완전 모욕감이 들 정도로 압박을 해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 압박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행동 양식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조사서가 중요하려면 사전조사서 자체가 점수화돼야 돼요. 사전조사서의 내용을 보고 그 자체로 점수 평가를 내려서 점수화될 때 이게 심층 면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죠, 일단. 맞죠? 그 다음에 아까 너 성격 급해 그래가지고 경찰 할 수 있겠어 질책하는 형태랑, 사전조사서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적었어 라고 질책하는 형태가 모두 다 가중 압박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이제 압박을 넣었을 때 양식이 두 종류로 이제 나타나요. 패턴이, 성격이 급한 게 경찰이 잘 안 맞나?
아, 내가 이렇게 안 적으려고 했는데 어떤 뭐 유튜브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솔직하게 담백하게 적으라고 해서 했는데 에이씨 괜히 적었네 하고는 안절부절 못 해가지고 당황한 기색을 막 역력하게 표현 이렇게 막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조사서 난 솔직하게 적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아, 사전조사 중요한데 하고 당황해서 막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그 흔들리는 모습 그 자체로 감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구성 원리를. 성격이 급해서 또는 사전조사서를 빽빽하게 다 안 적어서 감점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감점, 채점 기준에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푸시를 넣었을 때, 압박을 넣었을 때 내가 흔들려서 심리적 공황 상태를 보이며 그때는 압박 상황에 대한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점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사실은 경찰 구성 원리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상 강의를 보셨다면 이 질문을 안 하셨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겠죠. 제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죠?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제 역량 부족이니까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례는 사전조사서가 중요하다는 사례로 절대 작동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푸시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의 답변을 솔직하게 하시면 돼요. 네,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전조사서의 이 질문이 경험 사례를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례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최대한 적는다고 적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매끄럽게 적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그걸 담담하게 얘기해야죠. 그게 죄를 지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성격이 급해요. 나는 그래 급한 거 알아요. 급한 걸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식 계기점이 있고 그래서 성격이 급한 상황이란 거 내가 그랬잖아요. 성격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 상황에서는 이 성격이 긍정적으로 작동되는데 이 상황일 때는 부정적으로 작동돼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대체로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다는 게 사실은 추진력을 요하는 일에 있어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우 신중함을 요하거나 꼼꼼함을 요하는 일일 때만 나의 급한 성격이 실수를 만들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인식을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지금 내 성격 급한 대로 행동했다가는 저번처럼 실수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내가 인식을 하고 나만의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상황을 조절하려고 구체적으로 노력 중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전혀 감점 사유가 아니고 오히려 가점해 줘야 되고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후속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했지만 원답변도 그런 식으로 했고 후속 질문에서 답변을 했지만 면접관이 또 압박을 넣었다. 압박 그 자체 질문에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수험생분들은 이걸 안 믿으세요. 예전에 저희 국가직의 세무직 합격생분 중에 제가 전공 지식은 필기시험에서 검증된 형태고 선택 과목제이기 때문에 전공 질문 그 자체는 가감점에 넣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필기 과목 선생님들이 세법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막 우기면서 면접 기간 동안 면접을 위한 세법 강의 해가지고 막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안에 그거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지 말았어요. 보지 말고 기본적인 사항만 체크하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홍보하는 기본적인 개념들, 뭐 재산세 이런 건 일반인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인사혁신처가 한 명 들어가고 국가직 면접은 경찰직과 다르게 이제 면접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어요. 그게 인사혁신처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직렬을 통합해서 인사혁신처에서 면접 관련한 절차를 전부 다 이렇게 관할합니다. 전담 부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파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직원이 나왔는데 국세청 직원이 20분 동안 세법 지식만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심층 면접 필기시험 절차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진행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응시자가 답변을 모른다고 했을 때도 가점을 못 하게 하거든요. 감점을. 근데 이분이 세법을 안 해서 20분 동안 죄송합니다. 숙지하겠습니다만 반복했어요. 자,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감점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20분 동안 세법 지식 못해서 너무 압박을 받아서 세법 할 걸 그랬나 혼자서 확신 없이 막 당황하면서 그 뒤에 취미생활 뭔가요? 그 다음에 왜 지원했나요? 이러한 질문들에 있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건 감점돼요.
가중 압박 상황을 못 이겨내고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데 20분 동안 잘 모르겠습니다, 숙제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취미생활 뭔가요, 지원 동기 뭔가요 라는 질문에는 완벽하게 답변을 했어요. 내가 준비한 대로 구성원리에 맞게끔. 자,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합격생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쌤 20분 동안 뭐야? 저 모른다고 했어요. 선생님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대신에 흔들리지 않고 그 뒤에 부분들은 차분하게 잘했어요. 5분 PT도 잘했어요. 합격했어요. 미움 못 주게 돼 있어요. 그 인사혁신처에서 제도를 걸어요. 그거는. 경찰직 면접은요, 사실은 면접관분들이 교육 없이 투입돼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한 얘기들이 더 많이 돌아요. 내가 예전에 현직자로서 면접 한번 들어가 봤어. 이러고는 NCS 기반 구성 원리에 아무렇게 맞지도 않는 내용들을 자기 좁은 경험으로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찰직이 이게 심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학적 구성 원리 안에서 심층 면접의 구성 원리, 개발 구성 원리에 따라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나는 그냥 저분들이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수업 들으시면 돼요. 굳이 제 걸 들으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김대영 선생, 김대영 원장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구성 원리가 과학적 구성 원리의 근거, 합리적 근거가 다 있는 것 같아. 난 저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세요. 결과는요. 결과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다 오픈해서 올려드렸잖아요. 경찰 1기 전원 다 합격했고, 2기는 전원 1차 입교했고. 맞죠? 그래서 그 사례가, 그래서 그거는 압박 질문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압박 질문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압박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면 돼요. 숙제하겠다, 잘 모르는 부분 잘 모르겠다 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그게 끝나고 다른 질문들에 있어서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내가 준비한 만큼 차분하게 진행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요 영상 강의 중에 미흡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미흡을 피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영상 강의 올린 거 꼭 보십시오. 전국 각지에서 경찰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미흡을 받아서 면접에서 떨어진 분들이 속상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상당수를 검사해 보거나 이렇게 코칭해 보면 그러한 특정한 아까 말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거는 과학적 구성원리, 채점 구성원리에도 안 맞아요, 전혀. 그 영상을 꼭 보십시오. 거기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면접관도 사람인데 뭐 사전조사서 질문이 한 2개 정도 있다고 치면 좀 시원시원하게 적으세요. 목차를 적을 수 있으면 적고, 아니면은 페이지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위에다 따닥따닥하게 막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못 봐요.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이래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럼 되게 답답하겠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시원시원하게 잘 이제 가독성 있게끔 적는 연습을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원을 정확하게 해오셔야 돼요. 복원을. 그 다음에 외 나머지 부분은 사전조사서 영상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질책하는 부분들은 압박 질문에 해당된다. 그래서 특히나 공안직에서 압박되는 형태는 절대 심리적으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그 외에 다른 질문들에 있어서 퀄리티 있게 답변했을 때 당락이 좌우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떨어졌나 이 생각하지 마세요. 변수는 워낙 다양해서 어떤 것 때문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다른 질문들도 진짜 답변을 해야 되는 질문들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를 해서 뱃살 절대 안 빠져요. 특정 부위를 자극한다고 해요. 특정 부위를 자극해서 운동을 해서 특정 부위에 살이 빠지지 않아요. 전체 운동 시스템 하에서 전체 유산소계에서 일정 부분 운동을 했을 때 살이 빠지는 부위들이 있는데,
자주 쓰임을 하는 곳에 살들이 빠지겠죠. 예를 들면 나는 이런 동작을 많이 한다면 이쪽에 군살이 붙으면 이 동작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살을 전체적인 유산소계에서 살을 우선순위로 빼야 된다면 내가 인식을 이쪽부터 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특정 부위의 운동을 반복한다고 해서 특정 부위에 살이 빠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대신에 그쪽에 활동성이 많으면 전체 유산소계에서 운동이 진행돼서 살을 빼야 될 때 내가 인식했을 때 뇌에서 활동량이 많은 쪽 부분에는 살이 이제 지방이 축적돼 이렇게 지방이 쌓이지 않게끔 신호를 주겠죠. 같은 맥락이에요. 단점이 급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거나 감점되는 경우 없어요. 그런데 그 단점이 급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답변을 제가 말한 그 과학적 구성 원리에 의해서 단점의 인식 계기점, 구체적인 극복 방법론을 설명 못했을 경우에는 감점돼요. 그거는 단점이 급해서 감점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 급하다고 압박형 질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급해서 경찰 할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한다고 해도 그 질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때문에 감점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압박이 들어왔을 때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나머지 면접 진행에 내가 데미지를 입으면 그때는 감점이 돼요. 내가 상황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거는 성격이 급하다는 것 때문에 감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전조사서 아까 그 내용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사전조사서 성실하게 안 적었네요. 감점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할게요. 댓글에 사전조사서 제가 1편 강의 때 30분 내내 남탓만 하시네요. 30분 내내 남탓하지 않았고 제가 사과는 드렸어요. 정중하게 사과드린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이 댓글을 다신 수험생, 이게 수험생분이라는 전제예요. 경쟁업체나 학원 관계자분이 악의적으로 댓글 단 거라면 이건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고, 수험생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사전조사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돈 내고 강의를 들으세요. 또는 무료 강의 듣고 내가 경찰 면접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사전조사서 이런 것들은 내가 뭐 해서 감점 줬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신청면접에 구성원리 어긋나고 채점 방식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쪽을 언급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저는 수험생 한두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다 해요. 1대1 코칭 할 때도, 그러니까 제가 윌땡에 있을 때 부산대구를 총괄할 때도 부산이나 서울이나 경기, 대전 등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경찰이나 국가직 면접준비생분들이. 그러면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이쪽에 5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5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대체로 보면 심층 면접에서 고직렬에서 한 3번 또는 4번까지도 면접을 떨어진 분들이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저는 그런 분들만 가르쳤어요. 전국 각지에서. 대체로 체불 경험이 많은 분들을.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못 가르치는 부분들을 저는 매번 반복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시즌 때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만든 목적이 제가 이걸 해서 광고 수입 전혀 안 생겨요. 2,000명 이상 내야 되고, 광고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기려면 구독자 수가 아주 많아야 되는데 면접 강의 콘텐츠로는 불가능해요. 그건. 그래서 그걸 목적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당신 수업을 광고하기 위한 거냐? 광고 효과 없어요. 그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체력준비생분들, 예를 들면 제가 체력 콘텐츠를 올리면서 체력준비생분들이 저기 면접 강의도 하네? 한번 볼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왜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5년 동안 총괄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특히 이상하게 경찰직이 좀 심해요. 이게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요. 그래서 체불자분들이 오셔서 그 해당 도시에서 유명 스피치나 면접 학원을 다니셨는데 이상한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답변을 구축해서 오시길래 모범답안식으로 만들어 오고 하시길래 대표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제가 코칭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잘못됐는지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댓글 다신 분처럼 남 탓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려면 제가 그러한 면접이나 스피치 학원에서 예를 들면 제 마케팅을 따라하더라, 아니면 제 프로그램 일부 유출해서 제가 개발한 거를 따라해서 저한테 경제적 데미지를 입혔어요.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요. 이건 남 탓이죠.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헬리콥터가 저희 컨설팅사가 이게 그게 좀 제일 꼭대기층이거든요. 갑자기 헬기가 날라와 문을 열어놨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예를 들면 그분 주장대로 30분 동안 제가 남 탓을 했다면, 제가 예전에 총괄했던 윌땡이나 아니면 다른 스피치 학원들에서 제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모방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사용해서 내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한 적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설프게 따라해서 수험생분들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본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1대1 코칭 맞아요, 또는 나를 도출하는 과정이 맞아요, 저쪽에서 유명 고시학원에서 제가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선생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거기서 어설프게 따라한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잘못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쪽 분야의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스피치 학원에서는 진정성 있는 답변이 되려면 사실관계 위주로 답변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조사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험 질문 답변은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이 중요하고, 행동 패턴을 통해서 과거의 유사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건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행동 예측성을 가질 수 있다, 면접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위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바라봤는지 관점 위주로 기술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사실관계로 얘기하는 비전문가 분들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남 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정중하게 답글을 달았냐면, 학원 관계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런 거를 제가 들었어요. 저희 합격생분들이 필기 준비할 때 필기 과목 선생님들이 경쟁 필기 선생님들 험담하거나 이제 좀 짜증 섞인 투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 본인들 수험생들도 너무 힘든데 선생님이 자꾸 짜증내고 화내는 투로 자꾸 말을 하면 집중이 잘 안 되더라,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합격생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혹시나 사전조사서 1편, 2편 강의를 할 때 아까 말한 그렇게 잘못 코칭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드리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짜증투로 많이 얘기를 하고 마치 그분들을 험담하는 것처럼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죄를 드린다고 정중하게 답글을 달았어요. 요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남 탓할 생각도 없고요. 왜냐면 그분들 때문에 제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짜증투로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에어클래스의 유료 영상 강의에서도 그 소방 구급 특채 한 분이 선생님 초반에 너무 화 많이 내시던데요, 이러면서 공감은 다 되는데 너무 화를 내셔서 나머지 수업 내용에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다시 이제 재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관심의 표현이라서 저는 이분의 취지가 그러한 맥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과의 댓글을 달아드렸고요. 대신에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내고 배우시든 안 배우시든지 간에 무료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걸 배우기 위해서 영상을 시청한다고 생각을 해요, 수험생분들은. 그런 맥락 속에서 시대가 변해도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명확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클럽에 나이 많은 수험생들 많은데 되게 멀어요, 생활 패턴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은. 댓글을 다하실 때 제가 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되게 노력과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목적도 아니고요. 제가
뭐 이걸 광고 목적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너무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바로 잡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그냥 아무 맥락 없이 30분간 남탓만 하시네요. 이건 비아냥거리시는 거고 되게 무리한 행동이에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냐면 면접 준비생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면접 준비생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언어 패턴이 면접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까 압박, 가중 압박 상황에서요. 이걸 예의 있게 댓글을 다시려면 영상 콘텐츠 잘 봤습니다. 잘 봤지만 아까 그 구급 특채분처럼 너무 좋지만 또는 영상 콘텐츠의 취지는 좋지만 선생님께서 너무 짜증 섞인 어투로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좀 보기 안 좋았고 그래서 다른 수업 내용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취지로 하셨겠지만 다른 내용에 이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30분 동안 저는 계속 짜증 섞인 어투밖에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댓글을 달아 주셔야 돼요. 면접 준비생 분이라면요. 그럼 제가 너무 죄송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정중하게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제가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수험생분한테 뭐라 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으로서. 저는 여러분들 친구가 아니에요. 저는 오프라인 수업 때 되게 뭐라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코칭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댓글의 취지는 너무 좋았고 저도 너무 반성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렸지만 제가 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주어, 서술어, 자기소개 전부 다 생략하고 이렇게 좀 오해가 생길 만한 여지의 댓글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상시 언어 습관에서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취지는 너무 좋았으나 선생님께서 너무 짜증 섞인 어투로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 내용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표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체력반이나 아니면 그 면접 준비생들 간혹 가다가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누구 선생 이름 그 강사분들 이름 함부로 얘기하면서 금마 그게 그 새끼가 돈 목적으로 저쩌고 얘기할 때 제가 되게 뭐래요. 나이도 수험생분들보다 훨씬 많거나 연장자일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사교육 시장이라서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그 당사자가 없다고 해서 또는 온라인상이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할 경우에 격식을 어느 정도 차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언어 패턴이 되어 가지고 면접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이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댓글 달아서 나도 짜증나요. 나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이러한 평상시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시면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댓글을 달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관심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봤으니까 댓글을 달아주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댓글의 취지가 제가 이해한 그거라면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근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은 그렇게 잘못된 코칭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듣거나 계속 문의가 오시니까 저는 매 시즌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돼서 저도 모르게 좀 답답하고 짜증이 많이 나 있었어요. 5년 동안. 그래서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는데 근데 저는 이 내용을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실관계 위주로 답변하는 게 진정성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게 왜 과학적 구성 원리에 의해서 아닌지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죠? 간결하게 딱 핵심 내용만 얘기해야 되는데 질질 끌면서 거기 막 그런 부분들 이제 마치 흉보듯이 그렇게 오해가 생긴 부분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댓글은 이렇게 다시면 안 돼요. 면접 준비생이라면 학원 관계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사소한 부분도 면접 준비생분들은 자꾸 바꾸십시오. 언어 습관을요. 댓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댓글을 좀 바꿔서 달아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댓글 달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 많이 받는 게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닌데
감점된다는 카더라 통신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제가 2015년도 14년 말 2015년도에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경찰 절대 못 된다라는 카더라 통신이 너무 강했어요. 그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단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인가 저희 그 경력직 특채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음주운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질까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닌 한 아까 말한 단점을 얘기하는 거 맥락이 같아요. 음주운전 그 자체 때문에 감점을 시키거나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음주운전 사고를 내가 어떻게 바라봤고 어떻게 뉘우치고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점이 안 들어가는데 음주운전 했네요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왔을 때 흔들려서 나머지 답변도 막 못하고 아니면 그걸 변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반성 안 하고 변명하는 식으로 막 얘기했을 경우에는 감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그 자체 때문에 감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단점이랑 다. 제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카더라 통신에서 합격생분들 나 음주운전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나 면접 정말 잘하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도니까 이분이 너무 불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유튜브나 영상 강의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성 원리를 들어보면 절대 이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닌 사유로는 그 자체로 떨어뜨릴 수는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 카더라 통신이 많으니까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보관에 전화를 받았는데 부산이 되게 좀 보수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력 검사도 그렇고 부산이 좀 특히 심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보관이 2015년도 이전에 입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음주운전 경력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당 수험생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걱정 많이 되시죠.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소명을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저 역시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지만 합격을 했고 그 2015년도 이전에 합격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그 전에 합격한 그러니까 정보관인 거죠. 저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지만 무사히 잘 통과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다 얘기가 끝이에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친 분은 아닌데 다른 선생님이 가르친 분 중에 어떤 분은 그 학교폭력 그 기록이 있었어요. 이제 일진처럼 해서 그 기록이 이제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그런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합격하셨어요. 그 저희 수험생분들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정말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고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합격하셨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아까 단점이든 사전조사서 왜 그렇게밖에 못 적었어요 라고 압박을 넣었던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그 자체로 감점이 되거나 떨어뜨릴 수는 없고 그렇게 압박된 상황에서 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거나 제대로 인식계기점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진정성 있게 그때는 감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하시면 그냥 면접을 충실하게 잘 준비하십시오 이런 원론적인 대답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악력을 제가 이제 설명드린 영상의 취지는 뭐냐면 제가 여기 체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하고 나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과 사례가 2, 3년 동안 체력학원을 다녔는데 유명 체력학원을 다녔는데 악력이 안 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코어가 불안정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정렬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내 힘이 전달 안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체력 향상 프로그램은 미국 스포츠 의학회 기준으로 코어 안정화부터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틈새 공부하는 겁니다. 틈새. 이건 좀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영상 강의 지금 할인 기간 동안 3만원 에어클래스에서 수강하시면 1대1 코칭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한 달 동안 계속. 그래서 지금 필기 합격생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분이 수기 올려주신 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코칭이 무료예요, 한 달 내내. 코칭은 사실은 7만원, 15만원인데 그 100분, 선착순 100분께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어쨌든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가 뭐였냐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손에 쥐거나 이럴 때 모션을 취할 때 이 손가락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렇게만. 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모션을 할 때 습관적으로 요렇게 세 손가락에만 힘을 주어서 운동이나 모션을 취하는 분들이 이제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한 분들이 아닌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그러면 뭐 악력기를 쥘 때 또는 평상시에 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검도나 칼리를 예로 들면 검도나 칼리인들은 악력이 아주 높게 나와요. 제 칼리 제자 중에 한 명은 1년 동안 칼리를 배웠는데, 이 친구도 이제 경찰직 준비하는데 악력 탁 처음에 쟀을 때 67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스틱 되게 가벼워요. 스틱 가벼운 거 그거 일주일에 3회 칼리 운동한 거 말고는 없어요. 물론 자기가 이제 가벼운 걸로 한 번씩 해봤다고는 하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67인가 나왔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왜냐면 검도나 칼리는 여기 힘을 19, 8, 7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힘을 꽉 줘요. 요 새끼손가락부터 요 세 개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악력기를 쥐었을 때 이쪽 두 손가락,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까지가 힘을 강하게 주고 이쪽도 락을 걸어 주시는데, 사실은 이 네 개가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새끼손가락부터 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악력기를 할 때. 아시겠죠?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요 세 개로 일상생활에서 모션을 취하는 분들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악력 운동을 하실 때 새끼손가락부터 쥐는 훈련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악력기 측정하는 날, 악력기를 측정할 때는 새끼손가락부터 쥐면 안 되고, 악력기를 측정할 때는 자, 요 세 손가락으로 락을 강하게 걸어주고, 그죠? 요것도 보조하는 형태고, 사실은 요 밑에 장신 부분 있죠? 살 두툼하게 튀어나온 거. 이걸로 밀어낸다는 느낌이 들어가면 돼요. 요거는 고리를 걸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모션 인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악력기를 측정할 때 새끼손가락부터 눌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동시에 당연히 눌려야죠. 바잖아요. 평행바니까 동시에 딱 락을 걸어서 당겨서 동시에 이 네 개 요쪽 밑에 라인이 동시에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여기서 이게 이루어지면서 새끼손가락부터 힘을 주면 요렇게 힘이 될 거고, 엄지손가락 요쪽이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하시면 다시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지금 좀 더 이렇게 칠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러니까 악력기를 측정할 때 새끼손가락부터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길 바라고. 이상이고 좀 길어졌는데, 아까 말한 그 댓글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분이 면접 준비생이라는 전제하에 댓글 달아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바꾸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댓글을 그렇게 다시는 건 면접 수험생분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 생활 또는 언어 패턴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 취지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텐츠 만드는데 힘들어요.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그래서 콘텐츠가 마음에 안 드시면 수강 안 하시면 돼요. 구독 안 하시면 되고, 근데 뭔가 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용 너무 좋은데 선생님 너무 짜증 많이 내시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 좀 바꿔주세요. 건의사항이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선생님 말하는 거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럼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이 상품이, 교육 상품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본인이 안 사면 되는 거지, 그거를 면전에서 요구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플 다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악플도 없어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해서 댓글 자체도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다 정중하고 예의 있게 다행히 달아주셔서 제가 안심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언어 패턴을 가져주시면 여러분들 면접에 도움됩니다. 면접에 도움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어쨌든 좀 그렇게 좀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제가 최대한 감정을 딱 배제시키고